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갑자기 또 이제 강의를 공지를 했어요. 왜냐면 지난달 이미 4월 달에 도전반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성과가 좋지가 않기도 했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중간에 이제 내려놨죠.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다시 스타트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도전반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뭔가 정말 치열하고 내가 어떻게든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그냥 미션을 해내는 느낌? 응, 도전반은 내가 정말 올라서지 않은 것까지, 해보지 않은 것까지 해내고 올라서려고 정말 도전이라는 거를 하는 건데 약간 지금 저희 느낌은 미션 스쿨 느낌? 그냥 미션을 하고 안 하고 체크하는 수준?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나 안 하나?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누가 먼저 하나? 약간 이렇게 간 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정말 도전반은 도전반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요, 먼저 소비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소비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원에 대해서, 저는 후원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막 오고 가면서 파트너들과 통화를 하면서 생각이 난 것들이 있는데, 운전하면서 확실히 기록을 안 해놨더니 까먹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 적어놨다가, 녹화 끝나고 나서 질문 주시면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멘탈. 우리가 도전을 하려면 사실 멘탈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핀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그 핀업. 핀업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분들에 대한 후원이나 파트너 관리, 여기 이제 파트너 관리까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멘탈 관리, 나 스스로 멘탈 관리까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 소비자 관리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폰서님은 소비자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며칠 동안 막 80만 원어치 주문을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오늘 같은 경우도 막 스카이 주문 받아갖고 현금 결제 갖고 막 들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파트너분들이 어떻게 해서 스폰서님은 주변 지인들 이미 빅 제품 다 전달하고도 남았을 거의 이제 7월이 되면 7년이라는 시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빅 제품을 전달하실까? 어떻게 그리고 한 번 주문받을 때 8천 원도 아니고 8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어치를 주문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더님의 어떤 궁금증 저 이것 좀 꼭 알려주세요. 저 알아야겠어요. 라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리더님의 계기로 이 미팅을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리더님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과 통화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정성을 켜켜이 쌓아요. 켜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라자냐라는 음식 아세요? 이탈리안 음식? 밑에 치즈 깔고, 도우 깔고, 돼지고기 믹스 깔고, 토마토 소스 깔고, 다시 또 도우를 깔고, 또 토마토 소스 깔고, 야채 깔고, 고기 깔고, 켜켜이 쌓거든요. 켜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정성이 미쳐 사라지기도 전에, 그분의 머릿속에, 또는 그분의 냉장고에, 그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내 정성이 잊혀지기 전에, 또 그 사람에게 정성을 보이는 게 켜켜이 쌓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한번 뭔가를 하고 잊을만 하면 가요. 정말 잊기 바로 직전에 가요. 이거는 켜켜이가 아니에요. 정성을 쌓는데 그 정성이 일반적인 정성이 아니라 켜켜이 쌓는 정성이에요. 이 켜켜이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정성이 쏟아져야 되고 요리를 못하는 내가 요리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어떤 배려심 또는 관심. 그 친구가 뭘 좋아하지? 그 친구가 뭐가 고민이지? 내가 뭘 해주면 이 친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정성이에요. 어저께 어떤 리더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기가 아프대요. 그래서 파이토믹스 레몬을 1리터를 타서 갖다 주겠대요. 물론 아이는 이미 고열이에요.
저희 거 파이토미스나 저희 비타민 C는 미열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고온에는 약을 먹어야지. 영양제 먹으면 돼.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이토미스를 탄 그 음료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정성을 켜켜이 쌓는 이 노력에는 저는 가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도 없는 리더님이 가서 이거를 전달을 하고 오셨고, 그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팁을 드렸죠. 어린아이들이 열이 많을 때 먹어보지도 않은 그 파이토믹스 레몬이나 또는 체리나 이런 맛이 길들여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얼려 먹이라고. 아이가 얼음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애기들이 별 모양, 하트 모양 거기다 얼려서 애기 입에 넣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미열이 있을 때 했었던 방법도 알려드렸거든요. 결국에 정성을 켜켜이 쌓는 방법도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스폰서가 더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뭐 해야 돼요? 스폰서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전화를 안 해. 전화를 왜 안 하세요? 몇몇 리더님께 여쭤봤더니 아직 습관이 안 됐대요. 습관? 또는 버릇, 성향, 이거는 언제 핑계 댈 수 있냐면 리더님도 혼자 일할 때, 취미 삼아서 일할 때, 그죠? 그리고 일이 아니라 뭐 취미 활동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나는 이게 성향이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내가 회사를 들어갔거나 또는 내가 내 사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때는요, 여러분들의 습관, 제가 이게 성격이 안 맞아요. 제가 원래 좀 성향이 느려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업가는 저는 원래 느려요. 저 원래 내성적이에요. 저 원래 전화를 잘 안 해요. 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핑계를 많이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 안 한다? 스폰서가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사진을 못 찍었다? 깜빡했다? 이거는 사업가 마인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 정성을 켜켜이 쌓고 안부 전화 자주 하고 챙기는 이 모든 관심들, 이거 리더님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다라는 핑계는 여기서 들 수가 없습니다. 사업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선택한 이상 나를 빨리 변화시키는 거. 그것만이 사실 전 빠른 핀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성이 있는 사람 아니게 생겼잖아요. 관상 보면. 근데 저도 정성을 켜켜이 쌓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성을 쌓을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성을 쌓을 때도 리더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겠죠. 일단 지역별로 관리하세요. 일산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파주에는 누가 있는지, 수원에는 누가 있는지, 그걸 관리하세요. 관리하셔서 샘플을 갖다 주셔도 좋고요. 요즘에 아메 샘플 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인사를 해도 좋겠죠. 저는 예전에 뭘 했냐면, 목동에 신정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저희 삼촌 이름이랑 똑같아서 제가 기억을 해요. 목동 신정교를 지나가면 신정교 삼촌한테도 연락하고, 목동에 사는 지인한테도 전화하고, 또는 목동을 이미 지나갔어. 근데 이렇게 저렇게 내가 생각난 사람이 있으면 차에다가 포스트잇을 놓고 그 포스트잇에 까먹기 전에 이름을 적어 놓은 다음에 잠깐 중간에 뭐 쉬는 시간, 쉬는 그 신호대기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나 오늘 목동에 어디 다녀왔거든. 근데 생각이 났어. 라고 해서 안부 카톡도 남기고 전화도 해요. 그런 정성을 켜켜이 쌓는 거예요. 아, 그때 전화하려다가 못했어. 아, 못한 거는 안 한 거보다 더 못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부 인사, 안부 잘 지냈어?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황이라는 거는 늘 변하거든요. 암에 관심 없던 사람이 암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남편이 반대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는 협조를 하기도 하고, 아이가 되게 어려서 많이 아팠었는데, 아이가 이제 안 아프기도 하고, 내가 원래 유치원 일을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변화된 상황에 대한 안부를 묻는 거 이게 켜켜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뭐 해야 돼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는 잘 까먹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름을 쫙 적어 놓고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취미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야, 네 애기 그때 2살이었잖아. 나 너 2살 때 연락하고 지금 애기 몇 살이니? 5살이야? 야, 그럼 우리 3년 만에 연락한 거야? 웬일이야. 야, 우리 너무 관심 없었다. 이렇게 연락도 하고.
아이의 나이라든지, 아이의 특징이라든지, 아이가 어디가 아팠었는지, 부모님이 어디 지역에 사시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었고, 어떤 직종에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그들의 타이밍이 되건, 나의 타이밍이 되건, 그들을 소비자에서 애용자, 애용자에서 사업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리더님들이 보면 한 번 내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거절을 받았어. 그럼 그분들한테 연락을 안 해요. 왜? 서운했으니까. 내가 뭔가 한다고 하면 너는 나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연락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메이에 대한 반대를 한 거지. 그죠? 아메이에 대한 반대를 한 거지.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내가 아메이를 아는 만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취미, 가족, 습관, 뭐 직업, 남편에 대한 안부, 부모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리더님들이 많이 파악을 하시면서, 어, 관리라는 면에서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기분 나빠하시기도 해요. 내가 너 아메이하라고 명단을 나를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관리했어? 이렇게 오해하시고 이제 기분 나빠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관심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목적 없는 만남은 따지고 보면 없어요. 저도 강사를 하기 위해서 강사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모임들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얘기하세요. 아메이가 계기가 돼서 너에게 연락을 한 건 맞지만 나는 사실 아메이 하면서 많이 배운 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네가 소중한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들수록 정말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내가 너무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했고 연락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서로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 그거 아메이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연락하는 거야. 진심으로 너에게 연락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명단 상담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우리가 이런 정성을 쌓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나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게 되게 아메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메 사업하면서 사람 된다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부 연락해라, 카톡해라. 이게 결국 소통하라는 건데, 소통은 곧 뭐예요?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 없던 사람이 내가 아무 얘기한다고 갑자기 나한테 호기심 갖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한 소통이 있어야만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관심으로 가는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소통에 대한 훈련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했었는데요.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10번의 명단, 10명의 명단에게 카톡을 하던 전화를 하세요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세요. 꾸준히 하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계속 보내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리더님들은 안 해요. 하다 보니까 어려워. 10명 명단도 없어.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전화번호부도 보고 SNS도 보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고 끊겼던 연락들과도 소통하시고 하면서 관심으로 끌어가시는 거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소비자 관리 어떻게 했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정말 프로모션에 집중했어요. 자, 어제만 해도 저희가 클렌징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리더님들 이거 프로모션 어떻게 전달하세요? 저는 저희가 시너스테 S라이브나 또는 이제 뭐 한국아메이 어떤 방송들을 보거나 또는 정말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ABN 사이트에 뜨잖아요. 최소 2주 전, 3주 전 뜨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프로모션에 집중을 하고 돌입해요. 어떻게 돌입하냐면 일단 첫 번째, 단톡방을 운영했던 곳에 일단은 정보를 드려요. 우리가 단톡방에 뭐가 있었어요? 굿모닝 하신 분들 계시죠? 디톡스 하신 분 계시죠? 베이비 굿모닝 하신 분 계시죠? 또 피부 관리 우리가 인증하는 거. 소비자분들과 정말 다양한 우리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뭐 키성장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영양 정보 이런 거 단톡방도 있으시고 요 단톡방에 저는 프로모션 정보를 올려요. 올리면서 제가 미리 알려드려요.
아메이 제품들은 사실은 정말 품질 좋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프로모션 때 제품을 구매하시면 어떤 때는 10,000원, 어떤 때는 4만 원까지도 혜택을 보시면서 샘플도 얻고 본품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고 해서 전 프로모션을 미리 알려요. 음. 느낌이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하는 느낌하고 나에게 정보를 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톡방을 꾸준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만나서 공부를 시켜요. 누구를? 기존에 쓰고 있던 소비자들을. 만약에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애용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비슷한 제품들을 갖고 가서 그 샘플들을 좀 전달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는 요 오메가3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알이 좀 크죠? 그래서 목 넘김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적으로 훨씬 더 흡수율도 높이면서 알 크기를 줄인 오메가3가 나와요. 이거보다 작아지면 넘기기 훨씬 쉽겠죠? 제가 그 제품이 이제 몇 월 며칠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드리려고 오늘 제가 왔어요. 근데 저희 오메가3가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실험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라면서 타사 오메가3와 저희 제품 오메가3를 비교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래, 내가 얘를 믿고 그 바뀌는 오메가3를 선 주문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 소비자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선 주문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기도 해요. 더마 아키텍트도 사실 저는 이게 그때 이제 팀에서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에게 몇 개씩 선으로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제공이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용을 못 해왔어요. 근데 소비자분들께 그 더마 아키텍트에 대한 사용 설명의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피부과에서 피부샵에서 시술을 몇 번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집에서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피부과를 가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잖아.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그 팀에서 이렇게 제품 공부 문장 써갖고 올리는 거 하자고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많은 분들께 더마키텍트를 결정시켰던 멘트가 뭐냐면 이미, 이미 콜라겐이 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걸 재생시키는 건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일이야. 돈도 많이 들어. 횟수도 더 많이 우리가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해. 하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꾸 자생력을 높여주면 이미 주름이 생성이 되기 전에 탄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길어지는 거야. 거기다 집에서 자기 전에 10분 정도면 되거든? 물론 내 주변 사람들 너처럼 나 귀찮아서 못해. 이런 기계 많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효과 보기 전인 거고. 효과를 봐서, 내 피부 진짜 좋네? 라고 생각하면은 너 진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야. 그건 날 믿어. 내가 그렇게 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일단 주문 먼저 해봐. 그리고 박스를 뜯지 마. 그러면 내가 내 거 갖고 와서 일단 해봐 줄게.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포장 뜯어. 일단 주문 먼저 넣어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정말 많은 주문이 일어났고 제가 시너스에서 이 더마 아키텍트를 1등을 한 거예요. 만나서 미리 소비자를 공부시킨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때 여러분들의 PB가 확 포인트 점수가 올라야 돼요. 매출이 이때 프로모션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인 저는 이게 프로모션이 있는 당일날 아침에 로스맵을 열어보면 어떤 리더님이 프로모션을 정말 집중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만큼 그룹 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판매로 보이냐, 영업으로 보이냐, 마케팅으로 보이냐, 이거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저희는 마케팅이에요. 팔릴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구매욕을 일으키려면 만나서 공부를 시켜야죠. 선택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저는 늘 만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제품의 사용 경험, 비슷한 제품의 사용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전달됐을 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왜? 한 번의 제품의 만족도가 있어야 그 다음 프로모션도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나 그때, 더마케트 때 그 구매해갖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선물을 받았거든. 그래서, 나 정말 이번에 또다시 어떤 프로모션이 있다면 나 구매할 거야. 구매 의지가 높아지겠죠. 그만큼 관리의 영역에서 훨씬 더 소비자가 애용자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사용 제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가 됐건 원펀이 됐건 데모해 주시고, 왜 우리께 좋은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죠? 뭐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치화해요. 목표를 수치화. 내가 이 프로모션 몇 개 전달할 건지, 몇 개 전달할 건지. 만약에 내가 이번에 클렌징 프로모션을 20개를 전달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왜?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목표의 수치화를 해서 집중을 하는 리더님과 이 집중을 하지 않는 리더님의 그룹 포인트의 이 성장 속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클렌징 자료를 몇 명에게 쫙 카톡으로 돌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카톡으로 쫙 돌렸다? 저는 그거 싫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는 카톡을 잘 안 봐요, 원래.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파트너분들의 카톡은 보긴 보지만, 원래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누군가가 보내는 카톡의 정보를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요. 나 같은 소비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 카톡으로 정보 주는 거는 저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만큼 프로모션에 집중을 한다면 몇 주 전에, 2주 전에, 3주 전에 그런 소비자들을 만나서 위에 얘기한 것처럼 직접 비슷한 제품들의 사용 경험을 알려주고 데모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관심도를 높인 거예요. 관심도를 높인 거예요. 그게 제가 프로모션 수치화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죠. 행동은 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려고 카톡으로만 막 뿌리시는 분들,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좋은 습관이 초기 사업 때 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카톡으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정보 전달하는 거 하시지 마시고, 특히 또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전달할 때 뭐 이미지 하나에 그냥 코멘트?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막 이미지를 한꺼번에 막 5개에서 10개 보내고, 막 카톡을 막 릴레이로 막 한 10번 막 보내고, 상대방이 질리지 않을까요? 이래서 아메이 하는 사람들 싫어. 이래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내가 안 만나는 거야. 전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이 그래서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영업하듯, 찌라시 돌리듯,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미리 내가 행동으로 알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모션에 집중을 해서 예전에 구매했던 분들이 또 구매가 이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는 인정받아요. 내가 관리받는 느낌이 드는구나. 좋은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는 거구나. 관리받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 아메이의 찐 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일관성 있게 사업하는 전문적인 ABO가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ABO, 전문적인 사업가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번에 프로모션, 반복되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프로모션도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사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아메이가 얼마나 고민하고 프로모션을 만들겠어요.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집중 안 한다? 그거는 한국암의 어떤 마케팅과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이 흐름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다. 타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프로모션을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중간 리더님들도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서 내 파트너들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궁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벼운 STP예요. 자, 사업 설명인데 가볍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사업 설명은 뭐예요? 제품 프로덕트가 있고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게 플랜이고 사람을 보여주는 게 피플이에요. 이 STP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나가다가 스폰서를 보여주고, 지나가다가 아메이 마트 구경시켜주고, 지나가다가 잠깐 돈 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내가 아메이 하는 것도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내가 지금 핀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폰서가 다이아몬드가 이제 곧 다가왔는지, 이런 짤막짤막짤막한 어떤 토크, 그런 토크를 소비자와 자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업 설명을 아주 풀로 한 40분 또는 뭐 30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 소비자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확률이 높죠? 내 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벼운 사업 설명, 내가 그냥 우리 스폰서에 대해서 툭 하고 얘기하는 거, 음, 너는 아메일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아메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가볍게 스몰 토크 하는 과정에 툭툭 그냥 아메이 얘기를 가볍게 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내 이야기가 언제 무서우냐면 아메이 사업하라고 할까봐. 물건 사라고 할까봐.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메이 이야기가 나올 때 피하는 건데, 소위 얘기를 들어보면 나한테 아메이 하라고 안 해. 나한테 가입하라고도 하지 않아. 나한테 물건 쓰라고도 안 해. 그런데 가벼운 이야기들이 일상적으로 툭툭 나와요. 어쩌다 한번 만나면 아메 얘기가 길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내 입에서는. 왜?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메 얘기를 쏟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볍게 자주 통화하고 하루에 5분씩, 3분씩 자주 통화하고 일상적인 안부 묻고 애 학교 잘 갔어? 진우는 요즘에 전학 갔다더니 어떻게 적응 많이 했어? 애가 적응 잘해서 다행이다. 야, 네 아들이 너보다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요즘에 진짜 받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것처럼, 야, 나도 아메이를 이제 1년 차 됐거든? 이제 2년 차 됐거든? 하다 보니까, 나도 이미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하는 게 있더라. 나 요즘 변한 것 같지 않니? 표정이 좀 인자해진 것 같지 않아? 나 요즘 여기서 사람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툭 한다든지. 야, 암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네가 사람이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네 표정이 많이 요즘에 밝아지긴 했어. 좋아지긴 했어. 그 사업 잘 되고 있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이런 가벼운 스몰 토크를 내 지인들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그런데 통화를 하기를 좋아했다? 아니, 나 전화 통화하는 거 싫어했다. 그리고 사람들과 스몰 토크? 귀찮았다. 저도 사실상 집순이 스타일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가 내 시간을 방해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거 저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 사업해야지. 내가 바뀌어서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벼운 스몰 토크를 했던 건데, 이런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메이 한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렸고, 스몰 토크에서 제 사업이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거, 제가 열심히 아메이를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느끼면서, 야, 너 잘 되나 보다. 너 얼마만큼 성장했어? 그럼 제품 좋은 거 추천해줘봐. 내가 하나 써볼게. 나 샘플 같은 것도 보내줘봐. 야, 너 한번 나 만나러 와서 초이스 뭐 그런, 이런 거 설명해줘봐. 이런 이야기들이 상대방의 입에서 먼저 제안이 됐어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가도 환영을 해줄 것이고 훨씬 잘 들어주겠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호기심을 얻는 방법, 상대방에게 정성을 쌓아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정말 경청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내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환영받을 수 있게. 내가 당신에게 가는 거를 꺼려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 환영할 수 있게. 내가 너를 응원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은 성향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많은 걸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가벼운 STP 통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줬죠, 혜택. 혜택. 무슨 혜택? 가입하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암에 있는 신규 소비자에게 공구라는 개념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잖아요. 가입을 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애용자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가입을 시켰는데 애용자가 안 된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없을 수 있는 소비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아도 돼. 가입에 부담 느끼지 마. 하지만 네가 같이 이번에 구매를 하면 내가 공구의 혜택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주문받고 혜택을 주는 것들을 저는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 가끔 가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잘 적어놨다 몽땅몽땅 구매를 하시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구매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매. 왜? 공구의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구가, 물론 이제 어떤 청정기, 정수기 이런 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메이는 봐봐. 이 초이스에 이 카탈로그에 1,400여 개 넘는 제품들이 있어. 너가 몰아서 쇼핑하듯이, 너가 오랜만에 이마트 가서 정말 막 30만 원, 40만 원어치 장을 봐오듯이 아메에서도 네가 필요한 거를 너가 구매해도 되고, 네가 만약에 20만 원어치 또는 네 주변에 너희 친정엄마 20만 원어치, 너희 앞집 언니 20만 원어치 가입하지 않아도 같이 공동 구매로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할인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야. 너가 쓰는 제품 중에 좋아하는 이 제품을 내가 선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 대신에 그거를 네가 자산이라는 개념을 쌓으면서 나의 회원 가입을 통한 자산을 쌓으면서 할 거면 가입하고 쓰는 게 좋고 그때 그냥 공구의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럼 가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느끼신 리더님들 많으시겠지만 큐를 도전하는 파트너가 있을 때 몽창몽창 주문받아서 한꺼번에 주문을 넣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땐 80만 원, 어떤 땐 100만 원. 한꺼번에 공구의 혜택으로 묶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저한테 5년째, 6년째 물건을 구매하세요. 근데 그만큼 할인의 혜택, 정보의 혜택,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리더님들이 생각하는 가입해서 물건을 그냥 조금 조금 찔끔찔끔 치약 조금, 화장품 조금 이렇게만 쓰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아무 제품은 좋은데 비싸라고 하는 분들에게 공구 혜택을 설명을 해서 그러면 너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구해. 너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묶어줄게. 묶어줄게. 한 달에 한 번 나한테 이때 되면 얘기를 해줘. 내가 그때 주문 넣어줄게.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껜가, 저번 주에 8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픽업 주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기 스폰서님은 80만 원어치를 이 생필품들을 주문을 받으세요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방법이에요. 이게 그 방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장수와 SOP예요. 우리는 소비자 자산을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 자산이라는 건 알아서 생필품을 바꿔 쓰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산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장소와 SOP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한국 아메이가 만들어줬어요. 5천 A클릭 이거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끔 준다는 얘기예요. 6개월, 12개월 차에 구매하면 혜택을 줘요. 반값. 12개월 때 무료. 이 엄청난 혜택을 왜 사용을 안 해요? 제가 기절할 뻔한 게 리더님들이 장소와 SOP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라. 우리가 매달 2일에는 장소를 합니다. 요즘에 이 장소가 인기가 많아서 10시 40분 돼도 제품이 동의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리더님들이 저 제품, 저 장소 못했어요. 저 깜빡했어요. 제가 아직 얼마 크지 못한 리더님이라서 사실 그 리더님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했는데 혼날 일이죠. 혼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샘플 가치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그 우리가 받는 장소의 혜택, 샘플. 거기다 장소 2일에 따박따박 그 샘플을 소비자에게 갖다 줌으로 인해서 5천 원, 만 원 혜택을 보는 그 소비자의 눈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업을 하는 내가 이 샘플 하나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선물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폰서님 저 장소 놓쳤어요.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 저는 그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와 SOP를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이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소비자를 놓치지 않고 관리를 잘합니다. 나는 사업가인데 내가 이 장소와 SOP에 대한 혜택을 가볍게 여긴다?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메이에서 너무나도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있는데, 그걸 그냥 손 사이로 빠져나가게 흘리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소 SOP에 대한 중요성과 내가 한 달에 장소 SOP를 늘릴수록 얼마나 많은 자산이 그 다음 달 나에게 쌓이는지에 대해서
리더님들을 초대하신, 리더님들을 후원하고 계신 스폰서와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SOP 장소 놓치시면 안 돼요.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그 고객이 다 다른 곳에 가서 합니다. 나보다 더 제대로 관리해주는 곳으로 가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메이는 사업자만 이동이 많은 게 아니라 소비자도 이동이 많습니다. 그 소비자들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건 이 장소와 SOP라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장소 SOP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2일 날 장소 하는 날 PB가 얼마만큼 상승하냐? 그 리더의 관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달 2일 날 리더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로스맵 그려서 PB 체크해요. 몇만 PB까지 올랐는지. 어. 그러면 스폰서인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리더님에게 아무래도 더 많은 상담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매달 2일 날 PB, 그룹 PB 올리는 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들은요, 빅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만족도가 크면 일반 소비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원포원이나 영양제, 화장품 이렇게. 그때 빅 제품이 얼마나 만족도가 크냐에 따라 넘어가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소비, 우리가 가장 부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게 원포원이죠. 원포원 먼저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다가, 또 마음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 이제 빅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분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리더님들께서 상대방의 성향을 보고 잘 배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내 스타일을 고수하는 분이 있어요. 내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100만 원이 넘는 이 빅 제품이 너무너무 전달이 어렵던데?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 제품을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비싸대, 쓸 게 없대, 이 일반 소비 원포원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이 10만 원 장수를 이거를 잘 진행을 못하고 소비자에게 전달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대방의 스타일 따라서, 상대방의 니즈가 뭔지,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더 옳은지, 그거에 따라서 빅 제품의 만족도를 높여서 일반 소비까지 할 수 있는 소비자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는, 경제권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빅 제품을 결정할 수 없어. 그럼 빠르게 패턴을 턴하셔서 일반적인 소비로 먼저 아메이의 애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빅 제품에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돕는 거. 방법을 전환시키는 거를 리더님께서 자유롭게 전환시키는 거를 많은 상대방의 맞춤 경험을 통해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가 있었던 소비 패턴이 무조건 상대방의 소비 패턴은 아닙니다. 나는 사업할 때 무조건 빅제품 다 갖춰놓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일 났네. 이것만 했는데 40분이네. 후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희 팀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명단 작성을 안 합니다. 이거 왜 안 하세요? 시너스에서 소비자 작성 리스트도 드렸고, 그 소비자 작성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분을 먼저 조금 더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후원을 해야 될지, 이걸 스폰서 상담한 다음에 후원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 노트가 따로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작성을 안 하세요. 자꾸 저랑 통화하면서 저한테 주절주절주절 A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B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파트너만 20명이 넘고요. 실질적으로 뛰는 파트너분들이 20분이 넘고, 그 다음에 퍼센트픽 리더님들까지는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후원하고 싶은 누군가에 대해서 스폰서님의 머릿속에 이름을 넣고 싶으면 명단을 작성해서 상담 신청을 하세요. 특히 미연 리더님, 현정 리더님, 장윤정 리더님, 우리가 후원하려는 대상자가 있는 우리 파운더스 PT 리더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먼저 명단 작성을 하고 상담을 해야 내 파트너한테도 그 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전체 다 명단 작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단 작성하시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A, B, C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서 그분을 후원하기 위한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명단 작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전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 누군가의 성공이 우리에게 성공이에요.
누군가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럼 그 누군가를 어떻게 성장시킬지는 전략이 필요한데, 저한테 전화해서 그냥 오늘 있었던 일만 막 얘기하시면 전 전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명단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후원하려는 사람. 자, 내가 후원이라는 걸 하겠다. 최소 5명의 밀착 상담 후원 대상자 명단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5명. 이 친구한테 내가 아메 사업을 오픈을 했던 안 했던, 사업 설명을 했던 안 했던, 난 이 사람과는 꼭 사업을 하고 싶다. 이 친구는 정말 내 평생 갈 사람이고, 이 사람을 정말 나는 잘 살게 하고 싶다. 우리는 뭐예요? 컴패션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후원하고 싶은 분,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그 후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 후원자 명단 5명이 있으셔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없어. 없대. 명단이 없어. 그냥 꾸역꾸역 1,000만 포인트만 해갖고 파운더스 PT에서 끝나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후원자 명단이 없어요? 후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안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명단 작성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명단 작성을 안 하신다는 건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후원자들에 대한, 내 사람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관리를 하고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뉴페이스지, 페이스. 뉴페이스.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후원 명단에서 누군가가 들어갔다가 누군가가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없어. 새로운 사람 만나려는 시도도 안 해. 시도도 하지 않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명단이 풍부한 사람 없어요. 늘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뉴페이스가 없다? 아, 시도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주기적인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구나. 내 친구에게 분명히 타이밍이 왔는데 내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후원에 대한 관리 노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구나. 제가 어제 오늘도 파운더스 PT 리더님들과 상담을 하는데 이분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이분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이분 어떻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대답을 못해. 왜? 주기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명단 작성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때에 내가 적절하게 정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가려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후원 대상자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쓴 거야? 아,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라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그들을 이해시켜야 2대1 미팅이 효과적이에요. 좀 전에 전화 온 리더님과도 이 얘기는 했어요. 좀 전에 전화 온 리더님과도. 이게, 물론 무조건 스폰서한테 갖다 붙여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어요. 그래서 리더님께서, 스폰서님, 이 친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들어봤을 때, 좋아요. 저 연결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더님들이 사업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확률적으로, 대부분 확률적으로는 내가 아메에 대한 1차적으로는 이해를 시켜서 어느 정도의 호기심 정도는 있어야. 그래, 내가 안 할 거긴 한데, 드러나 보자. 안 할 거긴 한데 궁금은 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도 그 사람을 얘기를 해서 그래 한번 만나보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느 정도의 호기심이나 어느 정도의 긍정성? 이게 있어야 이대 미팅이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저도 듣는 게 있어야 나가는 말이 달라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어느 정도 호기심이 있는지, 나에 대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것도 모르고 다가가기에는 저조차도 사실은 끌어갈 수 있는 이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헤맬 수가 있어요. 스폰서가 헤매면 그 다음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오소이가 헤매버리면, 나는 오소이면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오소이가 강사기도 했었고, 저자기도 했었고, 다이아몬드를 눈앞에 둔 우리 스폰서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땐 그냥 저는 아메이 하는 40대 아줌마예요.
다른 분들이 볼 때 그냥 아메이하는 40대 애기 엄마라고. 너무 대단하지가 않아, 평범해.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1차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그들이 저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제가 하는 미팅이 효과적이고 리더님들의 후원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명단 작성에 이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업 설명 도전이에요. 제가 이번에 100회를 도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도전을 하고 나니까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 성장. 여기 계신 리더님 중에 SP하고 끝내실 분 계신가요? GP하고 끝나실 분 계세요? 누군가를 후원을 해서 우리 모두 다 보석이 되고 싶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그 너머에 피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 설명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JNK 남성 사업자 미팅에서도 지금 사업 설명과 음원 듣고 정리하는 걸 도전을 해요. 왜? 나 성장하라고. 나 성장하라고 장희선 스폰서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반은 남성 리더반은 도전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 아니잖아요. SP 안 되면 거기 남성 사업자 리더님들 다 쫓아내요. 장희선 스폰서님이? 아니잖아요. 행동을 조금 더 해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을 하냐 안 하냐. 우리 애들 다 미션 스쿨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숙제하면서 공부하면서 미션 스쿨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려워해. 해내지 못해. 그럼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만한 거를 시키신 건데?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팀 남성 사업자 리더님들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도전이에요. 내 도전. 점점 더 다양해지고, 내 사업 설명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어떻게 스폰서님은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스폰서님은 갑자기 우리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어떤 경험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저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내 사업 설명이 다양해지고, 더 내 사업 설명이 자연스러워지려면, 결국 사업 설명 횟수에 도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리더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 설명을 했냐, 안 했냐예요. 내가 오늘 했냐, 안 했냐. 오늘 내가 사업 설명 한번 했나? 안 했나?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지. 내가 오늘 누구 후원을 했어, 안 했어? 이건 상대방의 결정. 그죠? 나는 노력했지만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타이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내가 많이 도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파트너 후원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파트너가 팔로우 업이 됐어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팔로우 스루라는 건 뭐냐면 결과값을 낼 때까지가 팔로우 스루시예요. 자,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팔로우 스루스는 뭐 하는 게 팔로우 스루시예요? 내 파트너를요. 그 핀까지 원하는 핀까지 성장시키는 게 팔로우 스루시예요. 9% 120만 포인트? 12% 240만 포인트? 아니면 400만 포인트인데 세레그 6% 6% 해갖고 비비 30만 원 더 받는 거? 이거를 누가 집중해야 돼요? 후원한 내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근데 파트너가 안 해. 그러니까 이 팔로 스루스는 하진 않고 내 파트너가 안 하니까 미워지기 시작해. 어렵게 내가 팔로업 해갖고 만든 후원자인데, 파트너인데, 파트너가 도전을 안 하고 나는 느리게 갈 거야. 나는 천천히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 파트너의 핀 성장을 내려놓는다면 그런 파트너 후원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후원한 사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결과값 내야죠. 그죠? 그게 도전이에요. 암에서는 그게 도전이에요. 내 파트너를 만들어내는 힘. 그래서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암의 본사에서. 그게 거기서부터 인세인 거잖아요. 내 파트너를 후원해서 키워내는 그 힘부터가 인세라고.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파트너 후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기.
그냥 감사하기. 내가 뭐라고, 나도 아직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나를 믿고 이 사업을 해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하기. 자, 두 번째는 빠르게 성장시키기. 저희 JNK에서는 1년 안에 SP가 표준이에요. 표준값입니다. 6개월 이내 브론즈 빌비가 아주 아주 표준적이에요. 근데 저는요, 저희 로터스 팀은 3개월 이내 비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기 놓치면요, 배운 건 많아. 왜? 우리 팀은 교육팀이잖아요. 우리 팀은 교육이 많은 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가부수가 돼갖고 쓰러져요. 너무 그런 케이스를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많은 만큼 3개월 이내 누구나 비비할 수 있어요. 그거를 빠르게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셔야 돼요. 성장시켜야 됩니다. 어, 이번에 유터 강의 들으셨잖아요. 4개월 만에 SP. 물론 그분이 루커였던 것도 있지만, 루커였던 것도 있지만, 그런 루커는 더더구나 더 빨리 성장시켜서 암의 삽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야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스폰서. 그 사람을 후원한 내 책임이라고요. 내 파트너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건 파트너가 도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도전 안 해서예요. 그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돈만 쓰고 떠나면 무슨 뜻이에요? 팔로우업을 했어요. 아메를 알아보겠대. 그랬는데 이것저것 아메를 알아보면서 청정기도 관심 있으니까 구매했고 정수기도 구매했어요. 근데 사업으로 성장을 안 해서 떠났어. 아메를 내려놨어. 자, 그러면 아메이 안티. 아메이 안티 되는 거 당연하겠죠. 플러스 내 안티가 되겠죠. 아메이를 하라고 해서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내가 후원한 내 파트너가 우리 사업을 그만두면 그때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관계 끊기는 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관계 끊기는 거는요, 내가 책임지지 못했을 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 후원 잘 하셔야 돼요. 잘 되게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규 가입. 이건 얼마 전에 하지훈 리더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12명 하는 거예요. 내가 12명. 한 달에. 한 달에 신규 가입 12명만 하면요, 3년 안에 다이아 될 수 있어요. 신규가 어려워요. 어렵죠. 다이아몬드도 신규 가입은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메한 오픈하고, 관심도 없는데 아메이 사업 설명하고, 이게 누가 쉽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돼도 어려워요. 익숙해지고, 상처를 좀 덜 받는 정도의 훈련이 된 것뿐이지, 신규 가입 12명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인 겁니다. 신규 가입 12명. 그거는 누구를 위해? 나도 나지만 내 파트너의 후원을 위해서 내가 신규 가입 12명을 책임진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좀 멘탈 관리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부정적인 얘기 자체를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자, 가끔가다 헬로톡 할 때, 제가 사실 이번 주 이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반성하는 분 있어요. 제가 지난달 이랬거든요. 지난주 이랬거든요. 반성은요, 기록으로 혼자서 피드백 하세요. 혼자서 피드백 하세요.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기록해보니까 보이는 내 잘못이 있어. 내 구멍이 있어. 내 실수가 있어. 그럼 그거 번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혼자서 피드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형제 레그가 함께 있는 자리, 그리고 내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서 반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난 스폰서 되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긍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싶은 그런 스폰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꾸 자기 반성해. 헬로톡 할 때, 팀미팅 할 때. 안 돼요. 반성 안 됩니다. 그리고 음원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음원을 듣는 거는 아메이의 뿌리를 기피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치과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이게 치아예요. 이게 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신경 이렇게. 그죠? 근데 신경을 다 긁어내버려. 신경 다 긁어내버리고 이렇게 크라운이라는 거를 해요. 잇몸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염증이 생겨. 또 막 뭐가 끼어들어가, 음식물이. 그래서 결국 여기 염증이 생겨갖고 치아를 뽑는 게 풍치인 거죠. 이제 풍치 흔들려갖고 뽑아서 이제 임플란트 심는 거죠. 이 뿌리가 긴 사람들이 있고요. 뿌리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가 짧은 사람들이 확실히 치아가 잘 뽑히겠죠.
음원이라는 건 내가 파트너를 후원하고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과정 안에서 흔들리는 그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깊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사업하면서 소비자 관리하고 파트너 만나고 하다 보니까 바빠. 그러니까 음원에 소홀해. 그럼 멘탈 자체가 얕아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원 늘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심플리 리치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그게 내 뿌리예요. 장희선 스폰서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0번 가까이 읽으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멘탈 관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만나서 너무 감정을 다 쏟아내지 마세요. 이건 일이에요. 우리가 물론 표현할 때 스폰서가 내 엄마 같고, 뭐 내 언니 같고, 내 선배 같고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스폰서의 명확한 이 그 명칭,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보기보다 뜻은요,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에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옳은 방법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들한테 너무 내 감정을 막 호소하고 이러면 스폰서도 사람인지라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의 관리 그런 거 잘해주시고 파트너도 마찬가지. 파트너한테 막 지시하듯이 내가 멘탈이 약해지면요 파트너나 스폰서한테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파트너는 뭐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나와 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파트너는요 상생이에요. 상생. 나랑 상생하는 사람.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깊은 관계로 평생 친구로 만나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도 그거 많이 노력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진심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라. 물론 개인적인 어떤 친분으로 가끔가다 술 한잔도 하고 커피 담아도 할 수 있고 어떨 땐 야 너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스폰서님한테는 스폰서님 존대어 사용하시고요. 파트너 리더님께도 반말하지 마세요. 누구누구 리더님 존칭 사용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면 이제 저한테 고발하세요. 제가 혼내킬 테니까 저한테 고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매일 로스맵 저 이거 또 강조해요. 리더님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 매일 로스맵. 로스맵을 적으시는데 두 가지를 적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늘 현재 로스맵을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미래, 미래를 적으세요. 미래를 적으라는 건 뭐냐면 로스맵 적잖아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으시고 파란색으로 현재 렉을 적으시고요. 내가 가입시켰으면 좋겠는 사람을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이걸 왜 적냐면 제가 그 마인드맵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마인드맵이 뭐예요? 여기 가운데다 주제 놓고 이렇게 가지 치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를 먼저 치면요. 사람들은 여기다 뭔가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욕구. 내가 만약에 감사라는 키워드로 남편, 딸, 아들, 감사한 걸 세 가지만 적자. 라고 빈칸을 만들어 놓으면, 아, 남편한테 고마운 게 뭐가 있지? 고마운 게 없는데? 아니야. 오늘 살아 돌아와서 감사. 아니, 요즘에 너무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오늘도 비가 이렇게 막 왔잖아요. 살아 돌아와서 감사. 아, 저녁? 알아서 먹어서 감사. 그러니까 빈칸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그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님이 현재 레그를 가지고 제가 현재 레그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관리되지 않고 있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비자와 후원자를 발견을 해서 내가 좀 더 행동을 하라고 현재 로스맵 그리라고 하는 거고요. 미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좀 더 전략을 짜고 좀 더 궁리하시라고 미래 로스맵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산에 있는 이 친구를 후원하기 위해서 나 뭐 해야 되지? 언제 갈 수 있지? 내가 청주에 이렇게 새로운 팀을 또 꾸리려고 하는데 내가 몇 요일 날 어떤 미팅들을 만들어야 하지? 남성 사업자 리더를 다시 좀 미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이면 강서에 AP의 문이 빨리 닫을 텐데, 그럼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럼 오전에 할까? 오후에 할까? 이게 궁리를 하게 되는 거지, 궁리를. 내 미래의 로스맵을 위해서. 내가 여기 렉을 이 사람을 키우고 싶다. 이 사람을 내가 리더로 만들고 싶다. 거기에 대한 궁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재 레그와 또 다른 미래 레그까지도 로스맵으로
그려봐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해결책. 전략만 쓰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궁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어떻게 후원하지? 얘 내 말 안 듣는데. 얘는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저는 리더님들이 도전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 해봤잖아요. 400만도 도전해봤고, 1000만도 도전해봤고, 에메랄드도 도전해봤고, 지금 다이아 도전하고 있잖아요. 저 아직 안 죽었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금 스폰서 오소희 안 죽었죠? 안 죽더라고. 다이아몬드 도전했는데 안 죽더라고. 오히려 이때 사실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과 파트너들한테 내가 이걸 꼭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겠다. 이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도전하세요. 도전하셔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녹화 끊고 나서 각자의 미션을 드릴 거거든요. 개인톡으로 드릴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어떻게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게끔 미션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거 일단 끊을게요. 잠깐만요.